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시제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2025년 10월 28일 이 거대 기술 기업이 시가총액 4조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숫자죠. 4조 달러라니.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주가가 오른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챗GPT 개발사로 유명하잖아요. 오픈 AI. 네, 오픈 AI예요. 이 오픈 AI와의 관계 재정립이 이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또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적인 성취,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특히 오픈 AI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 특히 클라우드죠. 애저요.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아주 좀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역시 오픈 AI와의 관계 변화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 부분에서 좀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구조 개편이 있었으니까요. 네, 오픈 AI가 그 지배 구조를 개편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영리법인의 지분을 무려 27%나 확보했다고요. 네, 27%. 이게 평가 가치로는 뭐 거의 1,350억 달러? 엄청난 규모죠? 1,350억 달러요. 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지분 투자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재무적 지분 투자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선 아주 깊은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아, 전략적 포석이다. 네, 그 가치사슬 밸류체인 관점에서 이걸 좀 들여다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연구개발 R&D 단계. 여기서 오픈 AI의 최첨단 거대 언어 모델 LMM에 대한 일종의 우선적인 접근권, 이걸 2032년까지 확보를 한 겁니다. 2032년까지요? 꽤 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핵심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네, 애저, 그리고 생산성 도구인 오피스 365, 오피스 365, 또 요즘 제일 핫한 인공지능 비서 코파일럿, 코파일럿, 네. 이런 서비스들의 세상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의미거든요.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른 AI 분야에서 이런 안정성이라는 건 이거 뭐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최신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는 통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셈이군요. 그렇죠. 핵심 기술 접근권을 확보한 거죠. 그럼 반대로 오픈 AI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 이것도 금액이 엄청 하던데 향후 2,500억 달러? 네,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0조 원이 넘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죠. 네,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파트너십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오픈 AI가 개발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모델들 있잖아요. 이걸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정말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 인프라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거의 전담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아, 인프라를 애저가 전담한다. 네. 그러니까 양사의 관계가 얼마나 깊숙이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걸 약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먼저 오픈 AI의 혁신적인 AI 연구 개발이 있고요. 네, R&D. 이걸 뒷받침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강력한 인프라와 또 자본 지원이 있죠. 인프라와 자본 지원. 그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서비스, 오피스 365,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지겠죠. 고도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을 창출하고 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수익의 일부는 다시 오픈 AI에 재투자되어서 그 R&D 역량을 더 강화하는 거죠. 아, 이게 계속 도는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막 촉진시켜주는 그런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선순환 구조라는 말씀이 딱 와닿네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다. 그렇죠. 윈윈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계약 변경 과정에서 오픈 AI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독점적 우선 협상권은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그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막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권리 같은데 왜 이런 건 또 내려놓았을까요? 이게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파트너십의 어떤 미묘함, 그리고 좀 성숙함, 이런 걸 보여주는 지점일 수 있어요. 아, 미묘함과 성숙함. 네. 표면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제력을 약간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오픈 AI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는 뭐랄까 더 고차원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분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은 이미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파트너들이랑도 좀 자유롭게 협력하고 또 독자적인 기술 로드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완전히 그냥 통제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가진 혁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이걸 뭐 통제된 자율성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방적인 인수합병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제된 자율성.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오픈 AI가 기존에는 비영리 재단 중심 구조였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비영리 재단이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형태의 공익적 영리법인, PBC, 줄여서 PBC라고 하죠. 이걸로 전환한 점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공익적 영리법인 PBC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향후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순히 그냥 이익만 극대화하겠다, 이게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단순 영리기업이 아니라 공익도 생각한다? 그렇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이 굉장히 복잡하고 강력한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통제와 자율성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과 공익적인 책임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계의 향방을 지켜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줘서 혁신을 촉진하고 또 PBC 전환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와, 정말 다층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네, 상당히 입체적인 접근이죠. 그렇다면 이 오픈 AI와의 계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즉 애저에도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겠네요. 아, 그럼요. 지대하죠.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그 2,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만 봐도 이게 단순히 그냥 큰 고객 하나 유치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애저가 AI 시대에 정말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애저에게 이번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방안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게임 체인저. 네, 이 관계가 애저의 경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경영 전략 분석의 고전이죠.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포트스 파이버 포스스 분석 틀,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그 위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 포터의 5가지 요인 분석이요? 네. 우선 신규 진입자의 위협 측면부터 볼게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 특히 그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걸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있잖아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네, 그렇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죠. 네, 이걸 구축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하고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개발사인 오픈 AI를 핵심 파트너자, 최대 고객으로 확보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애저 운영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뭐 후발주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훨씬 더 높은 성벽을 그냥 쌓아올린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아, 진입장벽을 더 높여버렸다. 네. 다음으로 구매자의 교섭력을 한번 보죠. 이게 또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오픈 AI라는 AI 분야의 거의 뭐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슈퍼스타가 애저를 기반으로 성공 신화를 막 쓰면서 다른 수많은 AI 스타트업이나 기업들한테 애저라는 건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AI 개발을 하려면 거의 뭐 필수 플랫폼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애저 써야 하나? 이렇게요? 그렇죠. 오픈 AI도 쓰는데 우리도 애저를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별 기업들, 즉 구매자들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저가 아주 강력한 갑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와, 오픈 AI의 성공 자체가 애저에게는 엄청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면서 다른 잠재 고객들까지 막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는군요. 약간 쏠림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락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공급자의 교섭력을 보겠습니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게 그래픽 처리 장치, GPU잖아요. 네, GPU. 엔비디아가 거의 잡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공급자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에게도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로서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큰 손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마이아 같은 AI 칩 개발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다체 칩 개발이요? 마이아. 네. 이게 뭐냐면 특정 공급사, 즉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려는 약간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힘에 너무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죠. 공급망 관리까지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번째는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물론 아마존의 AWS 또 구글의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회사들도 AI 역량 강화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하지만 오픈 AI와의 그 깊고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인 파트너십은 애저에게 AI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최적화된 뭔가 차별화된 인프라와 서비스, 예를 들면 애저 오픈 AI 서비스 같은 거요.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특화된 서비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범용 클라우드가 아니라 AI 특화 클라우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다른 서비스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못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자를 파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내 경쟁 강도입니다. 클라우드 시장, 특히 AI 클라우드 시장 경쟁은 그야말로 뭐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라는 아주 강력한 동맹군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리더십이라든지 AI 서비스 생태계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네요. 네. 자, 이 모든 것을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면서 필수 자원이잖아요, 컴퓨팅 파워가. 그렇죠. AI 시대의 석유나 전기 같은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AI 시대의 석유나 전기와도 같은 핵심 인프라를 장악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AI 생태계 전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에 대한 영향력. 네, 마치 그 산업의 혈맥을 딱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건 미래 기술의 방향이나 표준을 설정하는 데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포터의 5가지 요인 분석으로 이렇게 딱딱 짚어주시니까 애저의 전략적 위치가 정말 탄탄해졌다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단순히 뭐 오픈 AI를 고객으로 둔 걸 넘어서서 산업 구조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재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읽어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라는 게 바로 이런 치밀한 전략과 인프라 장악력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시장은 그걸 가격에 반영한 거죠. 실제로 월가 분석가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계속 꼽고 있고요.
곧 발표될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실적 역시 애저나 코파일럿 같은 AI 기반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매우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현재 매우 뜨겁다고 할 수 있죠. 기대감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요. 이렇게 밝은 전망 이면에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 그리고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네. 여기서 수업 분석이나 패슬 분석 같은 도구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이걸 딱딱하게 분석 틀만 나열하기보다는 이 분석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기회 요인들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좀 가늠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왜 중요한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성공에 가려진 잠재적인 위험들을 인지하는 것이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선 기회 요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가장 큰 순퉁이죠. AI 도입 가속화. 네,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AI 도입 수요를 직접적인 매출 성장으로 연결시키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AI 기반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얻는 그 선점 효과도 정말 막대하고요. 그렇죠. 이미 탄탄한 기업 고객 기반도 있고 유통망도 있으니까 AI 기술을 상용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아주 큰 강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나 좀 우려되는 점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약점 그리고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오픈 AI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강력한 파트너십이지만 핵심 AI 기술을 외부 파트너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픈 AI 내부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양사 간의 관계에 좀 변화가 생긴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죠. 의존성 리스크군요. 네. 또한 그 AI 기술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정말 막대한 자본 지출, 영어로 카펙스라고 하죠. 네. 이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계속 필요한데 이게 결국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투자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외부 환경에서 오는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규제 리스크입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요즘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장 지배력이 아주 강한 기업은 반독점 조사에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 AI와의 계약 구조를 설계할 때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를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도 다 이런 리스크를 의식한 결과일 겁니다. 아,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미 규제를 고려했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AI 기술 자체에서 비롯되는 어떤 윤리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편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짜뉴스 같은 허위정보 문제. 네, 심각하죠. 그리고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 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등 정말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응하느냐, 이게 기업의 장기적인 평판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윤리적, 사회적 책임. 네.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구글, 아마존, 그리고 또 메타나 애플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거센 추격도 계속될 겁니다. AI 기술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경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군요. 단순히 기술 개발 경쟁뿐만이 아니라 규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내부적인 투자 부담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업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패슬 분석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거시환경 요인들도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공 일반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줄여서 AGI라고 하죠. 네, AGI. 네, 현재의 어떤 특정 작업 수행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처럼 아주 범용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의 AI. 이게 만약 등장한다면 산업고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파괴적 혁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만약 AGI가 나온다면 정말 큰 변화겠네요. 그렇죠. 또 환경적 인바이언멘털 측면에서는 AI 모델 학습시키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막대한 전력 소비. 이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ESG 경영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ESG 경영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각국의 데이터 주권 강화 움직임 같은 것들이 글로벌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 모든 거시 환경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보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4조 달러 달성. 이건 결코 운이 좋았다거나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절대 아니죠. 미래 기술의 핵심인 AI 모델, 즉 오픈 AI에 대한 접근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애저를 장악했으며 이 강력한 조합을 자사의 방대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생태계, 오피스 365, 윈도우, 코파일럿 등등 여기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서 산업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강력한 플랫포머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기술,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라는 이 세 개의 축을 AI라는 아주 강력한 테마 아래 성공적으로 융합시키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거대한 AI 제국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제들이 남아있죠. 네,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규제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 공익적 영리법인 PBC 형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 PBC 전환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술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기술 리더십과 책임 리더십,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정말 깊이 통합되었고 핵심 인프라인 애저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강력하게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진정한 책임감 있는 AI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법이나 규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거대 기술 기업이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그 리더십을 정말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AI 기술의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